아주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들었던 이들부터 한번 새겨드리시고요. 도대체 디톡스란 게 뭐냐, 그리고 디톡스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 주체가 영양소냐, 즉 식품이냐 이거예요. 아니 옳시다. 무리하느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냉수가 장을 깨우는 자명정이라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냉수 먹게 해요. 아침에 장을 깨우는 자명정이가 아니고요, 자고 있는 사람의 머리통을 발로 차는 게 냉수예요. 이리 깨우나 저리 깨우나. 자고 있는 사람의 바가지로 찬물 끼얹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장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장이 놀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위장이라는 곳에 뿌리를 내리고 폐라는 화초가 살아요. 그래서 위가 안 좋은 사람은 폐가 안 좋아요. 위암인 사람은 전부 폐가 안 좋아요. 폐암인 사람은 전부 위가 안 좋아요. 폐는 위에서 영양분을 빨아먹고 살아요. 폐경락의 시작이 위에 있는 위 중환열이라고 하거든요. 위장열이라고 돼요. 이 중환열에서 폐경락이 시작돼요. 폐는 근본적인 에너지를 위장에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침 냉수는 하루 담배 2갑 피우는 것보다도 폐에 더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왜 폐암일까? 내가 왜 폐암이 걸리냐? 위가 차가워서 그래요. 찬물 많이 먹어서 그래요. 담배 피우는 것보다도 냉수 먹는 게 폐에 더 치명적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따뜻한 물을 드시게 되면은 폐 속에 끼어있는 노폐물도 빼내요. 차가운 걸 먹게 되면은요, 폐를 주눅들게 해요. 그래서 다시는 찬물 드시지 마시고요. 백남건강법에 아침에 뭘 먹죠? 뜨거운 해죽수차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양소, 물, 이렇게 해서 이걸 디톡스를 한단 말입니다. 요건 잘못된 거예요. 디톡스의 그럼 주체는 누구냐? 세포 밖에서는 백혈구가 하고요, 세포 내에서는 리소좀이 해요. 기관이 있어요. 이게 세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세포와 세포 사이에 공간이 있겠죠? 여기를 세포간이야. 세포와 세포 사이. 백혈구는 이런 데를 돌아다녀요. 혈관에 있다가 세포와 세포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백혈구는 혈관세포 있죠? 이 혈관세포를 필요할 때 혈관세포를 빠져나가요. 세포 사이로 빠져나가죠. 조직세포 속으로 사이에 들어다니면서 여기에 나쁜 것들, 찌꺼기들을 먹어치우는 게 백혈구예요.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요놈이 병들었어요. 그럼 백혈구가 이걸 여기 세포막을 터뜨려버려요. 세포막을 터뜨려버리면은 여기 안에 있는 세포핵이 세포막을 터뜨렸을 때, 터뜨리는 순간 이 안에 있는 세포에는요, 소포체, 미토콘드리아, 세포핵, 여러가지 세포 내 소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에 뭐가 있죠? 오장육부가 있듯이 세포도 단세포죠. 우리나라의 100조개의 세포 중에 각각 독자적인 생명체인데, 이들도 혈액을 통해서 받은 음식을 먹고 배설하는, 소화하고 배설하는 하나의 독립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또 말하자면, 사람으로 말하자면 오장육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세포 내 소기관이라고 해요. 우리가 오장육부가 있듯이, 우리가 심장이 있듯이 세포도 심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백혈구가 있듯이 세포 내에도 백혈구 역할을 하는 놈이 있어요. 그게 리소좀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백혈구가 여기를 깨버렸어요. 세포막을. 그러면은 리소좀이 판단할 때 세포막이 터져버리면 이 세포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이 리소좀이 스스로 자폭을 해요. 리소좀은 세포를 녹여버리는 그 물질을 갖고 있어요. 자폭을 하면 이 세포가 녹아버려요. 이게 염증이에요. 그럼 이게 없는 자리에 뭐가 되냐면은 다시 신생세포가 교체되죠. 이제 리소좀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 세포 밖에서 움직이는 놈, 세포 안에서 청소하는 놈, 세포 밖에 청소부, 세포 안에 청소부. 백혈구가 우리가 건강할 때도 끊임없이 돌아다니듯이 이 리소좀도 건강한 세포 속에 끊임없이 찌꺼기랄지 나쁜 비정상적으로 들어온 단백질들, 이런 것들을 또 비정상 많이 들어온 당들을 다 먹어치워요. 먹어치워서 이것을 태워버리죠. 미토콘드리아 보내서. 이거 하는 역할이에요. 세포 안에서 백혈구 역할을 하는 것이 리소좀이에요. 백혈구는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못 들어갈까요? 제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백혈구도 단세포 생물이에요. 이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같은 크기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단지 모양이 변형이 될 수 있어요. 홀쭉하게 될 수도 있고 통통하게 될 수도 있고. 근데 크기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안으로 못 들어가죠. 그래서 밖에서만 보고 파괴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온 것들은 잡아먹고, 그러면 안에 나오는 것을 어떻게 정화시키냐 이 말이에요.
안에서 정화시키는 것이 리소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효소하고 합해가지고 우리 몸을 디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소가 하는 게 아니고 물이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 백혈구와 리소좀이, 세포 밖에서는 백혈구, 세포 밖에서는 안에서는 리소좀, 이것이 효소와 결합해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백혈구와 리소좀, 효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조건, 이게 뭐냐면은 이것들이 활동할 수 있는 효소나 백혈구, 리소좀이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은 온도예요. 온도. 1도씨 상승할 때 2.5배에서 많게는 300배까지 이 활동이 증가해요. 300배까지 증가하고 이 효소가 활동할 때는 미네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디톡스의 주체는 백혈과 리소좀과 효소인데 실제로 이것들이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은 온도 그리고 미네랄. 그래서 소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칼슘 먹어야 돼요. 어제 칼슘이 부족하다고 했죠? 다 음식에 없다고 했죠? 칼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온도를 높여야 돼요. 주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각탕이라도 하고 조격이라도 하고요. 그러면 물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톡스 할 때 우리는 백날 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물만, 식품을 삼킬 수 있을 정도만 물만 먹게 하고, 장톡할 때는 물을 먹어도 되고, 근데 디톡할 때는 물을 억제하고, 그래서 몸의 온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갈증 날 때 속이 타요, 안 타요? 왜 탈까요? 뜨거워지니까. 갈증 날 때 몸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즉 냉각수가 부족해졌잖아요. 냉각수가 부족하면 엔진열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백혈구와 리소좀이 효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활동력이 2.5배에서 300배까지 증가하니까 이게 디톡스예요. 완전히 다르죠? 개념 출발부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요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백랑의 디톡스 프로그램 중에는 기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살 빼는 거, 뭐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식욕 억제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순수한 영양소예요. 순수한 영양소 뭐냐면은 바로 미네랄, 소금 먹어주라. 그리고 칼슘 먹어줘라. 부족한 칼슘. 요 칼슘은 다른 회사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다른 회사는 산에 녹는 칼슘이에요. 위산에 녹는 칼슘. 위장이 나쁜 사람은 전부 칼슘이 부족하거든요. 칼슘이 부족한 위가 나빠서 칼슘이 부족한 사람인데 산옥과 굴껍질로 만든 그 칼슘 주면은 그게 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 칼슘이 물에 녹는 칼슘이어야 되는 거예요. 물하고 같이 먹었을 때 간단히 녹아버리는 칼슘이어야 돼요. 그래서 위로 들어가면 어차피 약간 산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캡슐 칼슘이 있어요. BNCA 캡슐 칼슘은 이게 뭘로 되어 있냐면은 물에 녹는 수용성 칼슘이 비타민 D는 기름기에 비타민 D로 이렇게 코팅되어 있어요. 물에 그냥 풀면은 이게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떠요. 안 녹아요. 근데 위장 속에 들어가잖아요. 위장 속에 들어가면은 이게 약간의 산도 때문에 코팅이 벗겨지면서 확 녹아버려요. 100% 흡수돼요, 사실. 그리고 아예 물에 녹여가지고 놔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백세로. 미네랄 소금과 칼슘 드시게 하고, 그리고 피를 맑게 해주는 혈액순환 개선제하고, 장에 이게 빨리 이렇게 빼버리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꼭 그런 필요한 것들만 있는 거예요. 비타민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대용식이 있을 뿐이고. 어떻게 하면은 리소좀과 백혈구를 일을 시키느냐, 활동을 일하게 하느냐.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요, 따지고 보면 디톡스가 안 돼서 그래요. 디톡스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해야 돼요. 백혈구가 순간순간 우리 몸을 청소해야 되고, 리소좀이 순간순간 세포 안에서 청소를 해야 돼요. 이놈들이 게을러지면 우리 몸이 독이 쌓여요. 냉기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들을 한시도 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요, 적게 먹어야 돼요. 그리고 공복감을 느껴야 돼요. 배고픔을 우리가 느끼고 있을 때 이놈들은 배가 고파서 발광을 해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순간 20분 정도 지나면은요, 갑자기 혈액 속에 백혈구가 엄청나게 증가해요. 그래서 당을 먹어치워요. 만약에 백혈구가 증가해서 당을 먹어치지 않으면 전부 다 고혈당이 돼버려요. 인슐린 하나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백혈구가 다 먹어져요. 마치 공원 연못에 이렇게 빵구석에 던지면은 시뻘건 비단 잉어떼가 달려들듯이 우리가 밥을 먹는 순간 20분 정도 지나면 혈액 속으로 백혈구들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싹 먹어치워요. 그럼 배불러요, 안 불러요? 아침을 먹었어요. 백혈구가 밤새 배고팠잖아요. 쫙 먹었어요. 그래서 2시간 정도 지나니까 좀 출출해졌어요.
좀 활동 좀 해볼까 했는데 간식 먹어줘요. 요거 먹고 이거 또 자는 거야. 요거 먹고. 그래가지고 또 활동할 만하니까 점심 먹어요. 활동할 만하니까 간식 먹고, 활동할 만하니까 간식 먹고, 활동할 만하니까 저녁 먹고, 활동할 만하니까 야식 먹어요. 그럼 활동해야 안 해요? 이건 백혈구도 그렇고 리소점도 그래요. 그러니까 백혈구와 리소점이 활동을 하니까 몸에 독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세월 속에서. 이거만 먹나요? 중간에 또 사과도 먹어요. 중간에 귤도 먹어요. 중간에 누룽지도 먹어요. 사람들이 이건 간식이라고 생각 안 하더라고요. 간식은 라면 먹고 뭘 먹어야 되나 생각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비스켓도 먹을 것이고요. 또 음료수도 먹어요. 다 이게 간식이에요. 과일이 몸에 좋으냐 몸에 안 좋으냐, 이것은요, 간식은, 과일은 결론을 할게요.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곡식, 곡류를 보충하는 음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없으면 이거 먹을 수 있어요. 과일은 당이에요, 당. 이건 즉시 지방으로 돼요. 많이 들어가게 돼요. 이건, 과일은요, 설탕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꿀은 좋으냐? 꿀도 아니올시다. 이것도 설탕이나 진배 없어요. 현미, 백미, 과일, 여기에 껍질, 여기에 사탕수수, 여기에 설탕, 꿀, 여기에 효소, 미네랄, 여기 꿀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설탕과 똑같은 당이 있죠, 당. 자당이라고 해요. 근데 이 꿀은요, 효소와 미네랄을, 꿀을 약효를 하면서 효소와 미네랄을 엄청 강조해 놨어요. 있다고. 근데 여기에 있는, 꿀 속에 들어있는 자당을 생체 내에 활용하는데, 즉 소화시켜서 우리 몸에 쓰게 하는데 효소와 미네랄은 턱없이 모자라요. 그냥 무늬만 미네랄이에요. 무늬만. 그래서 꿀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은 역시 설탕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꿀이 왜 안 좋으냐? 그럼 꿀을 먹을 때 그럼 좋은 꿀을 그럼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미네랄이 없는 거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소금 타서 먹어야 돼요. 미네랄이, 그러니까 소금이 미네랄 덩어리니까. 그럼 사탕수수에는 미네랄이 있어요. 근데 설탕에는 미네랄이 없어요. 그럼 설탕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설탕물을 소금 태워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설탕 맛이 더 좋아요. 껍질 속에 미네랄이 있어요. 과일을 깎아 먹었어요. 이건 완전히 설탕 먹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과일이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껍질에 있다 하더라도 껍질이, 요즘은 종자계량 해가지고 껍질이 너무 얇고 당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특히 열대 과일은 지나치게 달아요. 그래서 열대지방인 사람들, 동남아 쪽에 있는 사람들, 원주민들 봐보세요. 태평양 그 섬 주민들 봐보세요. 전부 다 배가 났어요. 뚱뚱하고. 과일을 뭘로 해야 돼요? 껍질째 먹어야 되고 반드시 소금 찍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현미, 껍질 까버리죠. 백미, 이게 당이에요, 당. 이게 설탕이랑 똑같은 거예요, 당. 백미. 백미가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미네랄이 없는 게 죄예요. 그래서 밥도 소금 좀 타서 소금 뿌려서 하면 밥도 맛있고 좋은 거예요. 근데 밥을 먹을 때는 반찬하고 같이 먹죠? 그러니까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근데 국수 먹을 때는 반찬 조금밖에 안 먹죠? 그러니까 피해가 더 큰 거예요. 라면이나 국수. 라면은 소금이 아니라 정제염이에요. 나트륨만 있는. 그래서 이건 아주 해로운 소금이에요. 그래서 과일, 뭐 백미가 죄인 게 미네랄이 없는 게 있고요. 과일이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미네랄이 없는 거예요. 꿀이 몸에 해로운 게 아니라 미네랄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 몸에 안 좋은, 그러니까 인스턴트 식품이라는 건 전부 미네랄이 없는 식품인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식품에 뭘 해야 돼요? 소금을 넣어서 먹게 되면은 중화시켜주는 거예요. 당을, 백혈구나 리소점은 당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간식을 먹지 말아야죠. 이렇게. 그래서 중간에 공복을 유지해 줘야 돼요. 이때 청소가 일어나니까요. 근데 하루 세 끼는 너무 많아요. 사람은 하루 한 끼만 먹어도 충분해요. 문제는 계속 넣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흡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봐보세요. 아침 먹고 간식 먹고 점심 먹고 간식 하루에 7끼, 8끼, 9끼 먹는데 눈 뜨자마자 주댕이를 한시도 놔두지 않는데요. 소화기관이 지쳐요, 안 지쳐요? 지쳐요. 지쳐있으면 과로해서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간식을 안 하는 것은 소화기 휴식을 주는 거예요, 휴식. 힘들면 휴식을 해야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루 3끼는 너무 많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아침에는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나온다 했죠. 그래서 피가 위장으로 위와 소화기관 안 가요. 저녁에 가요. 그래서 아침에 소화가 제일 안 돼요. 아침에 입맛이 없죠. 그래서 아침을 안 먹어야 돼요. 점심과 저녁만 먹자 이거죠. 야, 그러면은
저녁을 많이 먹게 되면 살찔 거 아니냐. 천만에 맞서 저녁을 굶으면 살찌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의 60에서 거의 70%를 저녁 식사를 통해서 얻어요. 왜냐하면 저녁 식사 때 소화가 가장 잘 되니까. 그래서 피가 만들어지고 몸이 따뜻해지고 그런 거예요. 저녁 식사를 굶게 되면 몸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피가 부족해지고 골다공증이 오고. 근데 엉터리 전문가들이 뭐냐면은 저녁 먹고 운동 안 하니까 살찐다고 그러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 아까 같이 비만은 영양실조라고 그랬죠. 비만은 영양실조지 과잉 칼로리 섭취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과식을 하는 경우들은 내가 과식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미네랄을 몽땅 먹으면은요 피해가 적어져요. 소화가 되니까. 즉 과식을 할수록 짜게 먹어야 돼요. 칼슘 먹고. 그러면 갈증 날까요 안 날까요? 갈증 나죠. 그때 그 물맛 한번 생각해 봤어요? 꿀맛도 그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때 세포 속으로 물이 들어가고 물이 빠지고 갈증을 느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가 갈증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막 갈증이 나가지고 정말 물이 꿀맛이처럼 그런 몸의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디톡스라는 게 뭔지 아셨죠? 네. 그러면 백혈구를 자극해야 한단 말입니다. 백혈구를 자극할 때 배가 고프니까 우리 몸을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세포 안에 있는 리소좀, 세포 안에 있는 백혈구는 어떻게 할까요? 당이 안 들어오죠. 내가 밥을 안 먹으니까. 당이 안 들어오니까 이거 배고파요 안 고파요? 그래서 안에 있는 걸 청소하는 거예요. 그 세포 안에 디톡스가 되는 거예요. 세포 내 디톡스. 이것을 세포의 자가융해장이에요. 자가융해. 스스로 세포 속에 들어있는 것을 청소하는 거예요. 근데 디톡하는 과정에서 리소좀이 활동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이게 전부 나쁜 찌꺼기들을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이 세포가 회복 불능 상태예요. 이렇게 많이 병들었어. 정신 차리고 보니까. 회복 불능 상태가 될 때는 어쩌면은 스스로 자폭을 해버려요. 그러면 세포가 녹아요. 이걸 아포토시스, 세포의 자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세포가 죽어버린다. 떨어져 나가요. 병든 세포가 우리가 디톡스하는 기관들 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채워져요. 백혈구는 우리가 하루를 굶잖아요. 백혈구는 혈액에 남아있는 당이랄지 이런 걸 다 먹어치워요. 정화시켜요. 그리고 이틀째 굶으면은 이틀을 굶었잖아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가지고 콜레스테롤을 먹고요. 그리고 약한 백혈구를 잡아먹어요. 그리고 적혈구도 병든 적혈구도 잡아먹어요. 피가 그래서 맑아져요. 3일째 굶으면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혈관벽을 뜯어먹어요. 찌꺼기를. 그리고 용종을 공격해요. 암세포를 공격하고. 어제 봤죠? 암세포 공격하는 거.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3일을 굶을 때. 그래서 3일 디톡스 할 때 가장 클라이막스가 3일째예요. 그러면 4일을 굶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는 4일 안 해요. 4일 하면 더 효과가 좋겠죠? 안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장이 너무 운동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운동을 안 하면은 온도가 내려가죠. 그래서 3일까지만 하고 4일, 5일, 5일 디톡스, 7일 디톡스 있죠? 그것은 몰라서 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내인기도 같이 들어가요. 그때. 우리 목적은 뭐죠? 내인기 빼는 거. 그리고 3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다시 3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당장 빼기 위해서 당장 빼면 어떻게 될까요? 또 요요오는 거예요. 차가워지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젖이 언제 나온다고요? 3일 지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태변을 쫙 본다고 했죠. 그때 3일 동안에 끓인 소금물 먹이라고 했죠. 미네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모든 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3일 디톡스가 이제 뭔지 아셨죠? 3일 동안 하면 우리 몸에 대청소가 일어나요. 계절맞이 대청소. 그게 3일 디톡스예요. 그 월맞이 대청소. 예, 장토. 그러면 매일매일 아침에 이불 개고 방 청소하죠? 매일매일 청소하는 거. 매일매일 우리 몸을 정화시키는. 그게 1일 2식. 조식 폐지. 아침을 안 먹는 거.